안녕하세요. 우선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브젝트 클래스와 래퍼 클래스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다시피 제일 상단에 위치해 있는 게 오브젝트인데요. 자바에서는 클래스를 정의할 때 어떤 부모로부터 상속받는다 이렇게 명시적인 표현을 하지 않을 때는 무조건 오브젝트 클래스가 부모 클래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오브젝트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들은 하위에 있는 모든 객체들이 사용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오브젝트 클래스는 자바랭 패키지에 있고요. 그리고 자바 클래스의 계층구 중에서 화면에서 보다시피 가장 맨 위에 위치하고 있는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오브젝트 클래스가 제공하는 중요한 메소드들은 이런 게 있는데요. 이 메소드들은 재정의에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toString, 이 toString하고 equals, 그 다음에 getClass 이것들을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getClass는 우리가 알다시피 get 하면은 어떤 정보를 얻어올 때 주로 get을 붙여주잖아요. 그래서 이 getClass는 해당된 이 getClass를 호출하는 그 객체가 어떤 클래스로부터 생성되었는가에 대한 정보를 반환해주는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예제에서 카 클래스가 정의가 되어 있다고 했을 때 그 카 클래스 타입으로 obj 참조형 변수를 만들고 카를 생성자를 불러서 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obj가 그 카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obj.getClass.getName을 호출하게 되면 이 obj라는 객체가 어떤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졌는지 거기에 대한 정보를 반환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name을 반환하네요. 이 obj는 카 클래스 타입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카가 출력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toString 함수를 보겠는데요. 이 toString 메소드는 이클립스에 가보면 코드를 자동 생성해줬던 메뉴가 있어요. 그러니까 컨스트럭터도 자동 생성해줬고 생성자예요. 그다음에 캐러 앤 세러, 조회자, 접근자 이것들을 멤버 변수를 가지고 자동으로 코드를 만들어줬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가보시면 toString도 있어요. 그래서 toString도 만들어주는데요. 보통 그 객체의 멤버 값들에 접근해서 어떤 객체 이름 그리고 멤버 값 이렇게 해서 출력해주는 게 toString이 됩니다. 이 예제의 경우에는 지금 circle이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어떠한 객체로부터 받았다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써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circle이라는 똑같은 이름의 생성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를 레디어스를 매개 변수로 받아서 여기 멤버에 있는 this.radius에 레디어스를 대입해주는 즉 초기화를 담당하는 생성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toString이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이것은 circle 클래스가 단독으로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오브젝트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은 것이고 이 circle 클래스가 재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circle 가로 열고 rn하고 radius가 정말 그 부분에 숫자로 찍히고 그 다음에 다시 가로가 닫히는 이러한 출력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화면에 보이죠? 자, 예제에서는 obj1, 2를 만들었어요. circle 탭으로 만들고 출력을 할 때 println하고 obj1. toString이 아니라 obj1, obj2 객체 이름만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재미있게 이렇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명령인데요. toString은 우리가 이제 println하고 같이 사용하게 되면 객체만 줘도 자동으로 toString이 호출됩니다. 자, 이번에는 equals 함수의 필요성을 좀 보겠습니다. 이 코드에서는 지금 김이라는 문자를 생성자로 해서 스트링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각각 S1과 S2가 가리키고 있습니다.
원래 그 스트링을 만들 때 이렇게 쓰진 않았죠. 여러분은 스트링하고 변수 쓰시고 이퀄한 다음에 쌍따옴표에 바로 스트링을 묶어서 대입을 시켜줬잖아요. 우리가 객체를 생성해내는 그 클래스 중에서 일반 데이터 타입처럼 쓰는 게 이 스트링 클래스입니다. 이 스트링은 클래스예요. 그래서 앞부분에 대문자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일단 화면에 보면 김 똑같아서 우리가 이거는 결과가 동일한 문자열입니다. 이게 나와야 맞는 거예요. 근데 해당 결과가 동일한 문자열이 아닙니다가 나왔어요. 자, 이 S1과 S2는 객체를 가리키는 참조형 변수예요. 근데 이 변수들을 같냐라고 물어봤는데 의도는 그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값들이 같냐 이건데 실제 이루어지는 것은 S1과 S2가 주소값을 갖고 있잖아요. 그 주소값이 비교된 거죠. 따라서 동일한 문자열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림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킴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어딘가에 배열이 만들어져서 이거를 K, I, M이라고 칸을 잡고 세 칸 잡고 또 나머지 한 칸은 끝났습니다 라는 널 문자까지 저장해서 총 4개를 잡아서 그 앞부분에 주소 만약에 10번지부터 시작을 했다면 여기는 10번, 10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리키고 있는 형상이 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킴이 만들어질 때 여기는 30번지에서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S2에는 30이 저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용은 똑같지만 주소값이 다를 수밖에 없어서 이 두 개를 이렇게 물어보면 주소값 비교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똑같다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안에 있는 내용들, 그 객체의 주소 참조형 변수가 아니라 참조값이 아니라 내용을 비교해야 되는데요. 그때 쓰이는 것이 오브젝트 클래스의 equals 메소드입니다. 자, 동일하게 킴이라는 스트링을 만들고 비교할 때 이렇게 비교하는 겁니다. 하나의 그 오브젝트를 대표로 삼고 그 오브젝트가 호출할 수 있는 equals를 호출하는 거죠. 그리고 비교 대상이 되는 객체를 매개 변수로 넣어주는 겁니다. 자, 이 equals는 그 두 객체가 같다면 true를 반환하고 같지 않으면 false를 반환합니다. 그래서 이 s1. equals s2가 true하고 같니? 라고는 그 판단문에서 true가 나오면 동일한 문자열입니다. 라고 찍히겠죠. 자, equals에 관련된 예제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서클 생성자, 레디어스를 초기화하는 생성자고요. 자, equals라는 그 메소드인데 서클 타입의 객체를 매개 변수로 받아서 이 equals를 호출하는 그 객체와 그 비교를 하는데요. 아까는 내용을 비교해야 된다 그랬었는데 여기는 재정의 할 때 반지름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생성된 객체들은 여기 레디어스에 접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레디어스하고 여기 원래 있었던 그 매개 변수로 들어온 레디어스랑 비교해서 이게 같다면 같은 원이다라고 판단하는 그러한 불리언 타입의 equals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클을 두 개를 만들어서 각각 반지름을 10과 10을 주고 obj1, obj2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판단문을 써서 obj1.equals에서 obj2를 호출해 봤는데요. 이 obj1과 obj2의 반지름이 같다면 두 개의 원은 같습니다가 나올 거고 이 반지름이 다르다면 두 개의 원은 같지 않습니다가 출력되겠죠. 자, 이번에는 래퍼 클래스라는 것을 보겠는데요. 일단 화면에 보다시피 int i는 10 이거는 클래스가 아니라 int형 int형 데이터 타입이죠. 근데 이 데이터 타입의 int형을 많이 쓰긴 쓰는데요. 어떤 특정 자료 구조에 이렇게 상자라고 상자로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어떤 특정 자료 구조에는 int형 정수 타입을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int형 객체가 들어간다. 그런 조건이 있다면
이거는 지금 객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객체로 만들어 놓은 자료 타입이 있습니다. 그게 인테저 클래스가 됩니다. 앞부분에 i가 대문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래퍼 클래스로 어떤 객체를 생성하는 그 문장은 인테저 하시고 객체 이름을 쓰고 이퀄하고 다시 그 인테저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1값을 넣어주고 1이라는 인테저 객체를 만든 거예요. 자, 이 그림은 앞에서 우리가 봤던 거와 비슷하긴 한데 오브젝트가 가장 위에 있다는 거 그거 빼고는 보면은 데이터 타입들이죠. 데이트 날짜형부터 해서 W형, 캐릭터형까지 전부 데이터 타입이네요. 그래서 이 타입의 앞에 뭐가 붙었냐면 그 대문자를 붙이면 그러면 래퍼 클래스가 되는데요. 이 래퍼 클래스가 하는 일들은 대부분의 가장 많이 쓰는 기능이 그 데이터의 타입 간의 변환을 제공하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용한 메소드로 몇 개 보게 되면 여기 보면은 인트형으로 바꿔주는 int value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parseInt라는 함수도 매개 변수로 스트링이 들어왔을 때 그걸 정수로 바꿔주는 그러한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float value는 플로트형으로 이 들어온 그 가로 안에 들어온 것을 플로트형으로 반환하는 거. 그리고 더블 value는 더블 형식으로 반환하는 함수들이 되겠습니다. 자, 예제를 보겠습니다. obj1은 인테저 클래스의 객체가 되겠네요. 그리고 value1은 int 타입의 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대문자 더블형은 이거는 그 클래스 이름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면 더블이 클래스라는 거 보니까 얘는 래퍼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1은 인테저 객체고 obj2는 더블 객체가 되는데요. 이때 그 3.141591을 가리키게 해놨고 그리고 obj1은 100을 가리키게 해놨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obj2 입장에서 그럼 obj2는 더블형이기 때문에 더블 obj2.더블 value 이렇게 함수를 호출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그 더블형이 되겠죠. 그래서 그 더블형을 다시 자기 거 더블형 변수에 넣어주는 게 됩니다. 두 번째 예제는 이거는 정수, 실수네요. 그래서 숫자를 전부 문자에다가 지금 저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스트링 S3, S4. 그래서 문자형 변수에 이 그 결과를 정수를 또는 실수를 저장하기 위해서 쓰는데요. 인테저하고 바로 그 래퍼 클래스가 등장합니다. 어떤 그 인테저 클래스 타입으로 위에 예제처럼 obj1과 obj2를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클래스 이름으로 바로 접근해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integer.toString 그리고 integer.toString 그래서 0과 그 만을 스트링으로 바꿔서 다시 스트링을 바꿔서 S2에 가리키게 하고 그리고 10을 스트링으로 바꿔서 S1이 가리키게 하고 이런 명령어를 준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예제는 지금 int형과 long 타입 그리고 float 더블형 타입이 모두 지금 여기는 숫자만 저장할 수 있는 타입이잖아요. 그런데 그 대입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들은 쌍따옴표가 쳐 있단 말이죠. 이거는 문자 열입니다. 그래서 이건 10이라고 읽으면 안 되고 얘는 10이죠. 10이라는 문자열. 이건 10000이라는 문자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실수든 정수든 간에 이렇게 쌍따옴표로 묶여 있는 문자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지만 인트형에 롱형에 플로트형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자열들을 전부 각 타입에 맞게 바꿔주는 함수들이 지금 여기서 호출되고 있죠. parseInt, parseLong, parseFloat, 그다음에 parseDouble. 가로 안에 준 값들이 그 형체로 바뀌어서 운용을 하는 바뀌어서 다른 일반 변수에 저장이 되는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바에서는 이게 오토박싱이라는 것을 제공하는데요. 그러니까 기초 자료형이라고 해서 인트형하고 예를 들면 인테저 클래스 사이에서 자동 변환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인테저 그 클래스 타입의 박스가 있고 일반 자료형 여기 보면 요 1은 일반 인트형 자료형이 되겠죠. 그리고 이 박스에 10을 저장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박스 더하기 1을 냈습니다. 같은 타입이 아니죠. 그래서 이 덧셈을 위해서 박스가 자동으로 인트형으로 바뀌어서 플러스 연산이 되는 그러한 예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래퍼 클래스까지 공부를 했어요. 7주차 과제를 잠깐 안 봤네요. 다시. 자, 7주차 과제는 우리 프로그래밍 엑서사이즈에 가보면 저번 그 과제에서 1번과 2번을 수행했었어요. 이번에는 3번과 4번을 해결해서 워드 프로세서로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출 기한은 넉넉하게 17일까지고요. 자, 그동안 이제 그 1에서 6차까지 과제가 있었는데 이 과제가 출석 대체예요. 따라서 과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제가 좀 허술하든 좀 잘못 풀었던 상관없이 일단 제출하지 않으면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그 결석으로 처리되면 4분의 1선, 그러니까 15주 수업을 한 학기 수업으로 봤을 때 4분의 1선을 결석하게 되면 무조건 F예요. 이번 그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서 절대평가로 다 바뀌고 이왕이면 학생들 고생했으니까 점수를 잘 주는 방향으로 가는데요. 이 과제가 없으면 저도 증거자료 제출해야 되는 상황이라 과제가 없으면 곤란합니다. 따라서 미처 놓쳐서 못했거나 일부러 뭐 그러진 않았겠죠. 그 뭔가 방법을 몰라서 놓쳤거나 그러신 분들은 8주차 과제에 그 제출하는 코너에 가보면 제가 그 미제출자에 관련된 과제를 받을 수 있게 해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북대학교 LMS에서도 그렇고 K업에서도 8주차에서 중간고사 기간이에요. 중간고사 기간인데 중간고사 때 저희는 시험을 보잖아요. 그래서 그 따로 동영상 강의나 이런 거는 올라가지 않고요. 그 시험지가 과제 주듯이 그렇게 부여가 될 거고, 그다음에 여러분은 그 시험지를 풀어서 저한테 다시 줄 거예요. 근데 그게 일주일간 이렇게 기간을 주는 게 아니고 제가 공지했듯이 딱 수업 시간, 그것도 3시간 수업 시간이라고 해서 3시간 다 드리는 게 아니고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문제지를 풀 수 있게 할 겁니다. 그래서 중간 시험은 온라인 시험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시험지는 오픈북이니까 뭐 책을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그 오픈북이라 해서 인터넷 검색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다 허용합니다. 어차피 제가 감시를 할 수 없는 상황인지라 일단 문제를 푸시면 되겠고, 그리고 제가 문제를 어렵게 내지도 않을 것이고, 이 전체 우리가 배웠던 거에 주요 요점만 좀 이렇게 정리하는 느낌으로 문제를 낼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30분 안에 다 풀 수 있는 내용을 드릴 테니 찾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더라도 2시간이면 충분히 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간고사는 다음 주 우리 수업 시간에 언제예요?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날 오전 9시 반부터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K어보 사이트든 LMS 사이트든 들어가서 그 시험지를 다운받아서 이제 문제를 잘 풀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7주차니까 7주차 과제는 이러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같이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